사주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풀어보시도록 하자고요. 똑같은 구조의 이제 사주가 있는데 한쪽은 아주 재벌이고 한쪽은 굉장히 가난뱅이를 면치 못하는 그런 사주를 이제 보실 텐데요. 이 계묘, 갑인, 개미, 신유를 보시는 순간 이제 여러분은 저하고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남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남자의 재관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재는 우리가 처의, 여자의, 아내의, 이성의, 그 다음에 실제 어떤 돈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남명의 입장에서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육친으로서는 자식의 동태, 한편으로서는 직업의 동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계묘, 갑인, 개미, 신유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가 이 동태를 좀 보니까 어쨌든 사주팔자는 신강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주팔자는 신강할까요? 대단히 신약명에 놓여 있죠, 그렇죠? 신약명에 놓여 있으면서 먼저 재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재가 무재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이건 원국무재예요. 자, 여러분 원국무재에 놓여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가 지장간에서 합생에 되는 사람들은 되게 어떻다 그랬어요? 돈이 부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합생이 돼야 안 돼요? 합생이 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의 재는 여기에 정화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 병화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렇죠.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임수가 어딘가에 놓여 있어야 되고 어딘가에 신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금은 여기 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을 다루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정제 합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은, 자, 잘 보셔야 돼요. 지지가 재가 합이 되는 곳,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하나하고 지금 이거 하나가 지금 합이 되는 과정이 있죠. 합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위에 나와 있는 지지가 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돈은 실제 이렇게 묶여 이렇게 합이 돼 있죠, 지지는. 근데 이 지지의 합을, 정제합을 이 지지에서 묶어버리는 합이 들어온다면 이 재물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그래서 지지에 지장간의 재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합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이 재합이 되어 있는데 이 재의 합의 근원, 이 근원이 결국은 뭐예요? 지지잖아요, 그렇죠? 지지가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장간의 재는 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편 이 돈에 대한 관념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일단 저런 사람은 돈에 대한 관념은 대단히 강하지만 실제 돈을 가져가기 합생하기가 대단히 힘든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장간이 재합으로 돼 있으면서 지지가 합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죠? 그러면은 지장간 재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우셨어요. 지장간 정제의 암합이 놓여 있을 때는 부를 논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묘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임묘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돈을 만들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합이 들어오면 이 사람의 이 지장간의 재합을 천간의 합이, 이것이 비겁이 되든 식상이 되든 재성이 되든 일간과 비교해서
비식재권인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합으로다가 묶어버리면은 제 합은 묶인 상태로서 그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것을 부자의 부명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식상으로다가, 이런 얘기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식상에 의해서, 오지랖에 의해서 돈을 다 써버리는 형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의 동태가 이렇게 육신의 이제 동태로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무제사주예요. 무제사주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무제사주는 누구에게 먼저 이 사람의 재의 운영을 맡겨야 될까요? 배우자예요. 그렇죠? 배우자에게 재의 운영을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속에다가 재를 갖다 놓게 되면은 맡기든가요? 맡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원국과 지장 간의 천지 무자가 되었을 때는 맡깁니다. 재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요. 아니, 희박하기보다는 아유 나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속에다 감춰놓은 사람들은 절대 주지를 않아. 스케일이 작아요. 그리고 또 한편 뭐예요? 내가 꽉 쥐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주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합의 대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칫 치면은 사기꾼이 되거나 또 한편으로서는 아주 이 살인도 마다않는 막 그런 어떤 흉악범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을 그냥 흉악범이라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편관살이 또 있기 때문에 꼭 저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할 거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귀문관살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신에 의해서, 왜? 식상에 오지랖을 놓고 귀문관살을 놓으면은 대부분이 그래. 아주 버라이어티예요. 못 말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1300원의 동네로 봤을 때 벌써 정신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이죠. 자, 근데 원진 귀문을 놓으면은요, 어떤 영향들이 들어오냐면 기본적으로는 외부에서는 멋진 사람으로 보여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본다고요? 이게 배드로 바뀌어요. 이게 배드로 바뀐다고. 이 차이만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중 성격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왜? 이건 어디까지나 술하고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제 원진 규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런 성격이 있어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술도 뭐 적당히 마시면 좋지만은 글쎄 술을 그냥 마시겠어요? 저 정도 되면 많이 마시겠죠. 자, 그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1300원에 대한 이 동네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미라고 하는 이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는데, 자, 일지에 묘를 놨다. 일지에 묘를 놨다. 우리가 일지에 묘를 놨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어떤 성격들이 있던가요? 대단히 소극적이고 기본적으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막 그런 심리가 대단히 강해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개념도 대단히 강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과 어떤 사고와 어떤 관념의 어떤 동네에 우리가 그렇게 봤었어요. 이 묘를 가지고. 그래서 이 묘를 놓은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삼합의 맨 마지막,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화개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화개살을 놨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화개를 놓으면은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화개는 우리가 한마디로 딱 잘라갖고 복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복고, 어떤 회상 이런 게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진과 귀문을 놓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미토 속에다 화개를 놨기 때문에 싸움만 했다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다 끄집어내.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녹음 테이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예요.
잔소리가 대단히 강해요. 여러분, 원진 귀문을 고에다가 묘하게에다 놨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치고 잔소리 안 하거나 이 사람 치고 옛날 부인하고 싸웠던 얘기 또 싸울 때 똑같이 리바이벌 해. 네가 이랬지 저랬지 네가 이랬지 저랬지 이렇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못 살아요. 잔소리 때문에. 이게 꼭 술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일단 저렇게 일지에 묘를 놓은 사람들은 대개 이 화개살을 충하는 충역재월이죠. 월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다고요? 개종의 기운을 가져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2014년, 2015년이 되면은 여기가 갑오에 그 다음에 을미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식상의 저렇게 화개의 월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어떻다고요? 화개 월살이 들어오면 여기 축월이 들어오네요. 여기는요. 축월이 들어오네요. 축이 들어와야지만 월살이 들어올 때 대체적으로 2021년쯤 되겠네요. 막 이때쯤 이런 사람들은 되게 개종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막 기본적으로도 개미가 묘가 식상을 낳았다고 한다면 말은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히게 잘하겠죠. 저건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식상 놓은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개미의 묘를 놓은 사람이 마지막 시주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뭘 느끼셨나요? 시주를 보니까 시주가 인성에 놓여 있네요. 그렇죠? 자, 시주 인성의 특징 첫 번째, 장자 지상이더라. 내가 막내로 태어나도 부모를 모시거나 또한 부모의 상속, 그 다음에 증여와 관여를 맺을 사람들. 그래서 내가 형제들을 대표할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속 증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시주의 인성을 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효자효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효자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사주팔자 좋은 것이 시주 좋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시주 좋은 것이 행운 좋은 것마다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유백운 선생의 적천수에 나오는 명호, 불력, 운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명호, 운이 명호, 불력, 운호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명이 아무리 좋아도 불려하다 그렇지 않다. 운 좋은 것만 뭐하다고요?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사주팔자의 시주가 인성으로 놓이거나 또 대운이 대개 50대 이후에 인성으로 놓인 사람들이 팔자가 유기해요. 괜찮은 팔자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팔자 속들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그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집안을 이끌어 가거나 그리고 형제들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제 간명을 할 때 바로 사용을 하세요. 팔자 인성을 낳다 시주에.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 형제들 중에서 내가 막내로 태어나고 설령 내가 딸로 태어나다 하더라도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형제들 대표.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상속 증여와 관여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돈이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뭐 상속이야 뭐 받을 거 없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 빚 많으면 상속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부모를 모시거나 형제들을 대표해서 오빠가 있는데도 못 모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난해서 내가 모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시주에 우리가 인성을 놓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인성을 이렇게 놨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 사람의 이제 2016년도 금년에 들어온 이제 운을 보는데, 이 사람은 16년도에 보니까 병신으로 들어와 있네요. 이 개미라고 하는 녀석이 보니까 이 개미는 나한테 있어서 16년은 기본적으로 12신살은 우리가
암시의 영역의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신금은 나한테 있어서 보니까 그 지장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장화는 해, 묘, 미 이렇게 놓고 신금은 뒤에 들어오죠. 그렇죠? 뒤, 연, 반, 겁으로 들어와 있어요. 겁살로다. 아하, 지금 이 사람은 12 신살이 겁살의 주어는 나. 그렇죠? 나야.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될 팔자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데 이 결과가 굿인지 배든지 흉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의 12 운성에 놓여 있는 어떤 이 암시간이 실행의 용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니까 12 운성이 뭘로 들어와 있던가? 신이요? 신이 되면은 들어오면은 12 운성은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어요? 12 운성은 개, 신, 사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사로 들어와 있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결국 흉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 십성의 동태를 보자고요. 십성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재를 다루고 있고 한편으로서 인성으로다가 계약이 들어와 있네요. 이 사람은 금년에 어때요? 누군가의 돈을 취하려고 계약의 운으로다가 쉽게 말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재성과 인성으로 놓여 있어서 이 사람이 창업의 기운을 가지게 되면 결국 무슨 흉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이 사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금년에 지금 당장 뭐가 들어와 있어요? 8월 4일부터 들어오는 8월 뭐 6일인가 7일이네. 요때부터 들어오는 것이 이거 8월 참 빠르네요. 벌써 8월달 들어오면 8 입추예요. 8월 7일인가 입추예요. 지금 더워서 막 이러는데 한 2주만 지나면 입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때 딱 들어오면 이게 다시 병신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동착이 되는 병신월에 아마 사단을 일으키지 않을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 재를 가지고선 이 재를 가지고 어떤 육칠의 의미에서 본다면 여자의 의미가 되고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창업의 기운을 하지 말 것, 수성할 것. 여자에 관해서는 돌처럼 볼 것. 만약에 이 사람이 여자를 사귀었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뭐예요? 사기예요. 내가 늙제 사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금년에 이렇게 병신의 운들은 별로 썩 아름답지가 않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금년에 왔어요. 왔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왔는지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 벌써. 그렇죠? 지금 우리는 왜 지금 이걸 같이 이렇게 풀었냐면 이 사람 요만큼을 풀려고 좀 얘기를 했다고. 요거 푸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신살로 시기를 보고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그 사람의 무엇을 어떻게 12운성이 실행에 놓여 있는가.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십성으로 봤으니까 어떤 구조도라는 것을 단 10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여기까지 3, 40분에 걸려서 얘기를 쭉 하게 되는 과정인데, 자, 이번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이런 걸 한번 좀 보시자고요. 대운을 보는데 대운에 앞서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사주팔자가 신약명에 놓여 있어요. 신약명이야. 신약명이에요. 신약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인성과 비겁이에요. 그쵸? 이게 뭐 용신이지 뭐. 용신이니까 이 사람은 금 아니면은 당연히 비겁에 수가 들어와야 되더라.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수도 쓸 수가 없고 이 금은 시지에 놓여 있어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어쨌든 금 하나의 신약이니까 인성을 가져가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인성을 우리가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업이 되든가요? 인성이 용신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16년 신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인성에 용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용신이 들어오면 땡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진짜 그래요? 아니라고. 용신이 들어오면 후천성은 좋아져요. 틀림없이. 이거 선천은 아니니까. 근데 어떤 용신이었나 하면 금년은 병신이 들어와 있어요. 죄를 보는 인성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왜? 재성과 인성은 극설이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신이 들어와도 용신 나름이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갑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갑신 임신이 들어왔어 이렇게. 이러면 도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병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거 도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간지지의 용신을 묶고 들어오는 건가? 이걸 여러분이 잘 따지셔야 돼. 왜? 천간으로서의 이 수는 임수와 계수가 있을 거고, 지지로서는 해자가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또 금도 천간으로서는 경금, 신금이 있고, 지지로서는 신유가 있잖아요. 천간의 간지가 몇 개예요? 천간이 6개씩이잖아요. 그럼 4개 하니까 24개, 지지가 5개씩이니까 4개 하면 20개, 44개라고요. 44개의 간지 중에 뭐 어떤 걸 찾으실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은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용신에 쏘으시면 안 돼. 금년처럼 용신 들어왔는데 좋아요, 이야 좋아요, 계약하세요. 안 된다니까.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러한 신약명에 있어서 우리가 용신이라고 봤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격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격은 이 사람이 선천이랬어요. 선천은 이 사람이 명이자, 이 사람이 고종이자 바뀔 수 없는 그 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용신은 뭐예요? 후천이고, 그 사람의 유동성이고, 그 다음에 개운의 방향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격은 월지로 보니까 무병갑이에요. 1, 2, 3이니까 본기, 간목이 천간에 투관돼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보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인 속에 있는 무는 쓴다 안 쓴다? 못 쓴다. 뭐와 더불어서? 신금과 더불어서. 당연히 얘기거리도 안에 없고, 그래서 간목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상관격이에요. 격, 나의 꼴이야. 꼴, 생김새, 사주의 생김새, 상관격. 상관격은 뭐예요?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합은 뭐였어요, 여러분? 묶는 거였죠.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같은 사주라도 참 안타까운 사주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렇게 신약하면서 인성 하나에 의지해가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참 오지랖은 오지랖대로 부리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직업은 100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지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역마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천간은 역마가 뭐였어요? 대표적으로 을목과 기토. 요거는 바람을 낳고, 바람이자 삭을 낳고, 얘는 뭐라 그랬죠? 구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구름을 놓고 오리를 낳다 이랬어요. 그래서 천간의 을목이나 기토는 전부 다 역마가 있다. 근데 하나는 산으로, 하나는 물로. 그래서 누구든 다 역마야. 여자가 을목을 놓으면 되게 신기가 있어요. 이 여자가 기토를 놓으면 다 부처님하고 그래서 둘 다 부처님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간에 무토가 무토를 몰고 오거나, 이렇게 개수가 물을 몰고 오거나, 임이 임수를 몰고 오거나, 그 다음에 개가 2개 있거나 임이 2개 있거나 무가 2개 있거나,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뭐예요? 역마예요. 나 역마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주는 이미 뭐예요? 역마를 이렇게 놓은 사주가, 지지를 보니까 뭐가 들어와 있나요? 지지에는 지지역마, 지지역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하나는 미토가 있을 거, 그쵸? 미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역이다. 12성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신사해가 있더라. 인신사해역마는 사생의 역마더라. 자, 그런데 저기는 인신사해의 사생의 역마는 인목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가
역마가 있니 없네라고 얘기 못하지만 인하고 미를 동시에 이렇게 놨어요.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문 관살에 의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정신의 영역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보니까 우리가 지지를 배울 때 뭘 배웠냐면은 지지에 천문을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늘의 문을 놓은 사람들. 그래서 대단히 영감이,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감, 육감, 직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지지가 미, 술, 묘, 해, 인, 유 이렇게 놓인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해당돼 여기에. 이 사람은 뭐예요? 천문을 보는 사람이라 영감이 있으면서도 예민하고, 그렇죠? 대단히 신경질적일 것이다.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타고나길 인성을 가지고선 타고나고 또 놓여있는 곳이 인성으로 쭉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나요? 정신의 세계인 이런 영감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뭐 어찌 보면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단히 잘하고 와 있는 일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 이제 이렇게 천문을 우리가 놓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지를 보니까 지지 속에서도 눈에 딱 띄는 게 이렇게 묘하고 유가 보이는데 기억나시죠? 묘하고 유는 술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철새, 계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철새, 계금. 묘라고 하는 것은 일출지문이요. 해가 뜨는 곳이요. 유는 일입이 지문이다. 해가 들어오는 곳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모두 다 지고 저물어서 밤에 내가 잠자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천도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가 뜨서 일해서 요 시간대에 집에 들어와서 이 시간대에 정신 영역을 쌓는 사람들, 그래서 묘유술은 철새계금은 키맨이다 이렇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멘토. 그래서 IT 업계라든가 활인, 종교, 어떤 교육 이쪽에 묘유술을 놓은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많아. 그래서 보니까 미술, 묘해, 인유에 천문에 묘유술에 철새 계금을 놓고 미인에 귀문 관사를 놓고 그리고 전부 다 역마에 이렇게 천간에 역마를 놨으면 돌아다니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인성을 마지막에 놨으면 장사하면 무조건 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다루는 술사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업에 가가지고 꽹가리라도 한번 좀 치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해야지만 먹고 사는 사람. 말로다가 뭐예요? 남에게 뭐예요? 어쨌든 이렇게 철새 계금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안타까워. 왜? 제가 딱 여기 멈춰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저런 사주들은 식상으로 신강해졌기 때문에 금수운에 그나마 운이 풀리는데, 그 운도 인성으로 강하기 때문에 사업보다는 정신의 영역을 다뤘을 때 먹고 사는 사람들 막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어찌되었건 간에 신약명에서 팔자대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주팔자,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이 사주팔자 질문하세요. 지금 반합이 반합으로 묶여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육합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육합은 해당이 안 돼요. 육합은 대개 이게 우리가 삼합하고 방합일 때, 딱 우리가 묶인다고 얘기를 해요. 삼합하고 방합에 딱 묶일 때. 자, 좋은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했던 사주는 그럴듯한데 들어가 보니까 형편없는 이런 사주를 우리가 하나 봤어요. 그래서 어떤 무당이 전화가 왔어요. 아주 자기가 유명하대. 근데 왜 유명하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그러면서 남자를 사귀었는데 어떤지 봐달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죠.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 예 맞아요. 15년부터 백수로 해가지고 다 내 돈 갖다 쓰고, 응? 15년 때 돈 갖다 쓴대요. 그 여자는 무업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래요. 본인은 그러니까 자기 잘 나간대요. 본인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살아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머리 지금. 아니 제가 이 얘기한 거지만 우리 저 유튜브에다가 이제 제가 쭉 올려놨잖아요.